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 최강 탈인간 리프터들의 최근 기록들을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감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장비 벤치프레스 635kg입니다. 이 기록은 599, 612.5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차례로 세워왔던 미국의 지미 콥 선수가 또다시 자신의 기록을 갱신한 것인데요. 아무리 장비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벤치를 뽑아서 버티고 있는 건 분명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야 하는데 635라니 정말 상상도 엄두도 안 나는 무게입니다. 현재 세계 2위와의 격차가 100 이상 나기 때문에 단연 독보적인 기록이며 지미 선수 본인 말고는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보이네요. 그럼 무장비 벤치프레스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벤치 무장비 기록은 아직도 21년에 줄리어스 매독스가 세운 355kg입니다. 그 밑에 두 번째 기록은 335인데 이건 2015년에 세운 오래된 기록입니다. 세 번째 기록이 매독스와 쌍둥이 같은 토마스 데이비스가 21년에 세운 325이죠.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기록은 15년 이후로 매독스 말고는 깬 적이 없다는 소리인 건데, 매독스는 21년에 355의 기록을 갱신한 이후 800파운드, 362.87kg의 기록을 세우고자 매진하고 있지만 약물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 체격도 줄어든 모습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클라인 벤치를 자그마치 320에 도전하다 실패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인류 벤치프레스의 유일한 희망 매독스가 800파운드의 기록을 세울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운동하는 사람 중에 벤치프레스 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0년 가까이 독주하는 매독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와중에 한편으론 1년 전 자기체육관에서 벤치프레스 365kg을 들었다고 매독스를 제치고 본인이 세계 1등이라면서 어그로를 끌었던 이란의 다니엘은 가짜 원판 의혹이 많아지자 눈치를 보다가 조만간 370kg을 들 거라고 공표를 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재미로 보는 분위기이죠. 벤치프레스 얘기가 나온 김에 얼마 전 252.5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가슴 근육이 찢어져서 아이슬란드에서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받고 온 포르의 근황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부상 이후 운동도 약물도 하지 못했다 보니 무엇보다도 체중이 급격하게 빠져 보이는 모습이고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팔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가벼운 무게로 다양한 재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움직여도 수술한 쪽의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듯한 느낌이라는데, 가슴은 가동 범위가 큰 대근육이라서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토르의 육체 전성기가 지나갈 것 같네요. 스쿼트 같은 경우도 세계 기록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데요. 장비 스쿼트는 21년에 바티스트가 세운 595kg, 무장비 스쿼트는 19년에 레이가 세운 490이죠. 그렇지만 현재 무장비 스쿼트는 24살의 나이에 3대 기록 1152kg을 세운 메가고질라 예수스가 450kg가 넘는 스쿼트를 연습 때도 수시로 하면서 기록이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이의 기록을 곧 깨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록 세계 기록은 아니지만 이슈가 되는 스쿼트 모습 중에 하나는 23년 스트롱맨 챔피언 미첼 후퍼의 370kg 스쿼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트롱맨들은 보통 무릎 보호대부터 여러 장비를 착용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로우바 스쿼트를 하는데, 미첼 같은 경우는 장비도 없이 견착도 굉장히 높게 하는 하이바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모습이죠. 193cm의 다리가 긴 체형이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석사 출신의 물리치료사라서 그런지 운동 자체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첼에 이어서 또 다른 370kg 스쿼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본의 탱크 무라카미라는 역도 선수인데 세계 기록들의 수치가 말이 안 돼서 그렇지 이 기록도 비공식 일본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기록들은 전부 약물을 쓴다는 전제가 있고,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역도 선수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미첼 선수와는 다르게 무라카미 선수는 보기만 해도 스쿼트 잘할 것 같은 리프팅 최적화된 체형이네요. 우리나라의 역도 선수도 세계적으로 화제인데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박혜정 선수, 무라카미 선수처럼 보기만 해도 역도 스쿼트에 축복받은 체형이죠. 중3 때 벌써 240의 스쿼트로 화제가 됐었는데 매년 10kg 정도씩 오르는 것 같더니 최근에는 270을 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21살밖에 안 된 여자 선수이기에 아직도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요. 게다가 270이란 기록은 여자 스쿼트 세계 기록과 15.5kg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월드 클래스 기록입니다. 285.5kg이라는 여자 스쿼트 신기록은 소니타 선수가 불과 2달 전인 23년 6월에 세운 기록인데요. 같은 날 같은 대회에서 캐나다의 브리타니 선수가 세계 2등 기록인 281을 들기도 했습니다. 박혜정 선수가 몇 년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3대 운동 세계 기록들이 시즌마다 마구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데드리프트 역시 최근에는 새로 세워진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파워리프팅 대회에서도 스모데드를 금지할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면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기록만 따로 해서 보는 경향들도 많이 생겼는데, 컨벤은 여전히 16년의 에디의 500kg와 20년 501kg의 토르의 기록이 최고로 남아있죠. 그래도 데드리프트는 21년부터 자이언츠 라이브라는 스트롱맨 단체가 505라는 기록에 55,000달러의 상금을 걸고서 매년 데드리프트 챔피언십을 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스모데드는 금지입니다. 올해 9월에도 열릴 예정인데 물론 아직 505까지는
힘들어 보이지만 많은 선수들의 기록들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세계 탑 기록들은 460, 70 정도로 봤는데 최근에는 480 이상의 기록들이 꽤 보이죠. 482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카루 선수도 이번 대회로 컴백을 한다고 했고요. 백인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아시아 사람인 이란의 페이만 선수도 락아웃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485를 들었습니다. 한 손 데드리프트 220kg을 가볍게 뽑는 톰은 최근 데드리프트에 집중하면서 중량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죠. 460을 드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충분히 더 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에디가 500을 들 때 460kg은 하나도 힘들지 않은 느낌으로 들었기에 500까지는 힘들겠지만 점점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500에 제일 가깝다고 보고 있는 이방 같은 경우는 486kg을 드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매해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작년 475kg을 들고 최근 무장비로 450을 들었던 우크라이나의 파블로 선수가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올해 열리는 데드리프트 대회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이두 파열 부상도 있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운명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세계 최강의 리프팅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의 파워리프팅도 세계 수준에 가깝게 올라왔지만 피지컬이 타고난 괴물이어야 하는 스트롱맨의 기록들은 여전히 현실감이 떨어지네요. 이상 파워게러만이었습니다. 운동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웨이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맡았고 실기는 IFBB 보디빌딩 프로 최재상, 피지크 프로 우영재, 비키니 프로 서보라 선수님들이 함께 하실 예정이고 국내 최고의 스포츠 영양사 중 한 분이신 교수님께서 영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 시 미끄러짐을 막아주어 부상 방지 및 기록을 향상시켜주는 45파운즈의 논슬립 머슬핏 티셔츠